그 다음 단계로 주섬주섬 피부에 이런 잡티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완성도 있게 커버해 줄 수 있는 컨실러. 커밍아웃을 하자면 컨실러 잘 쓸 줄 몰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피부에 엄청 뭐랄까요, 컨실러를 많이 갖다 대는 피부도 아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근무를 했던 브랜드에서도 컨실러를 잘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손에 익지 않아서 잘 안 씁니다. 패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쿠션, 파운데이션, 비비크림을 조금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약간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더욱이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톤에 잘 맞고 피부 상태에 적합한 것들을 고르셔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사실 저도 굉장히 아직도 어려워하는 모든 브랜드의 제품들을 제가 다 알고 있지도 않고, 그 다양한 컬러들을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발라가면서 선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화장품을 좀 접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비비크림, 파운데이션, 쿠션, 이 세 가지는요, 셋 중에 그날 하루에 하나만 쓰세요. 이거 세 개 괜히 욕심내서 섞어 발랐다가는 돈 낭비, 시간 낭비, 제품 낭비, 그날 하루 여러분들 피부 표현 다 망치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이런 비비크림인데요. 옛날에 피부과에서 레이저를 하고 여러분들의 피부가 좀 붉어진 상태에서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블레미시 밤에 유리한 비비크림입니다 라고 했던 건 다 옛날 얘기입니다. 굉장히 옛날 얘기고요. 그거 한 2010년도쯤 비비크림 한참 열풍 불 때 일어났던 이론이었고, 요즘에는 굉장히 메이크업의 한 영역으로 비비크림이 소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옛날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좀 여러분들 선택지에서 도려내셔도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비크림이라는 영역이 저한테는 한동안 좀 쳐다보지도 않았던 영역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것들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비비크림을 발라야 되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채널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남성분들이 저한테 이것저것 지속적으로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비비크림 추천해 주세요 였었고요.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비비크림을 추천해 달라고 하실까라고 제가 역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고르기가 쉽잖아요.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선택지가 많은 반면에 반대로 의미를 해석을 하자면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런 비교적 비비크림 같은 경우에는 잘만 고르면 아주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비교적 커버력이 자연스러워서 뚜루마뚜루 많은 분들에게 추천만 잘 드리면 좋은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예전처럼 굉장히 그런 회색빛 또는 잿빛 되는 그런 느낌의 비비크림도 시중에 많이 없고, 기본적으로 베이지 톤으로 피부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 옛날에 생각했을 때 비비보다는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파운데이션이랑 비교를 하자면 선택지가 그만큼 많이는 없어서 괜히 그냥 남들 쓰는 거 골라서 쓰셨다가는 굉장히 또 피부가 붕 떠볼 수도 있다는 것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리면서도 굉장히 좀 민망하긴 하다. 피부 화장의 가장 기본이 되고 또 널리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게 바로 파운데이션이지 않을까요? 파운데이션, 자연스러운 커버력에서부터 홍조나 여드름을 싹 다 그냥 이렇게 잡아주는 커버력 높은 파운데이션도 있고, 또 글로우한 마무리감으로 리퀴드한 파운데이션이 있고, 또 굉장히 매트하게 빠지는 그런 매트 파운데이션도 있죠. 선택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게다가 컬러도 굉장히 선택지가 많아서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밝기, 채도, 명도에 따라서 컬러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뉘어 놓고 있어요. 잘만 고르면, 진짜 여러분, 잘만 신중하게 딱 잘만 고르면 여러분들의 인생 그 컬러 제품을 찾으실 수가 있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시행착오가 많기 때문에 중도에 이렇게 나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좀 많은 영역이 또 파운데이션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 쇼핑을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는 언제나도 저는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시라고요. 환영입니다. 웰컴 웰컴. 다만 반대로 나는 굳이 화장품에 이렇게 흥미도 없고 그냥 내 얼굴에 그냥 갖다 바르는 거 한두 개만 있으면 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시간 투자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한 파운데이션에 컬러가 이만큼 있다 보니까 좀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 그러다 보니까 뭐
저처럼 여러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실 수가 있는 것 같고, 아쉽지만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라도 백화점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테스트 받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쇼핑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돈 낭비해서 컬러 잘못 골라가지고 또 못 쓰고 집에 짱 박혀 놓는 그런 화장품도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약간 마찬가지긴 해요. 비슷합니다. 뭐 저란들 어떤 컬러, 아 내 컬러구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사계절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제 피부톤이 다 달라져서 그때그때마다 쓰는 제품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실제로 제가 몇 달 전에 굉장히 잘 쓴 파운데이션이라고 한번 인스타그램에 언급을 했던 것 같긴 한데, 메이블린 핀미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최근에 쓰니까 너무 저한테 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이런 식으로 몇 달 전에 분명히 나한테 피부톤이 잘 맞았던 파운데이션이었는데 지금 바르면 안 맞는 경우도 수두룩 빽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계절 내내 쓰는 파운데이션 이런 느낌으로 하나만 사용하시는 것보다 그때그때 컬러의 선택지가 많으니까 고르셔서 발라주시는 것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핏한 그런 베이스 메이크업을 찾는 한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영역은 바로 보이실려나? 쿠션입니다. 쿠션. 간편해요. 손에 아무것도 뭐 바르지 않고 쉽사리 여러분들의 피부 화장을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쿠션이고요. 앞서 소개했던 비비크림이나 아니면 파운데이션을 이 담지체 안에 고스란히 녹여낸 게 바로 이 쿠션 카테고리입니다. 밀착력이 아쉽다라는 그런 옛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주 큰 코 다치십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가 또 마스크를 맨날 쓰고 다녀야 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프렌들리한 이런 쿠션들도 시중에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아모레 퍼시픽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근무를 할 때 제 손에 항상 쥐어져 있었던 메이크업 제품이 바로 이 쿠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있다. 제 기념으로 이제 이거 안 나오거든요. 요거는 나와요. 이런 저의 유년 시절 함께 했던 이런 쿠션들을 제가 못 버리고 갖고 있을 만큼 쿠션으로 떴잖아요. 그 회사가 싱가포르 가서 두드리고 말레이시아 가서 두드리고 다양한 인종이 있는 그 호주 세포라 직원분들 앞에서 한국인한테 맞춰놓은 이 컬러 11호, 13호, 21호를 막 이야기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 바로 애정 담긴 바로 쿠션이고요. 요즘 굉장히 간편한 거를 찾으신다면 사실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보다는 쿠션을 선택하시는 게 좀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파우더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가루 형태의 파우더가 있고요. 또 프레스트 형태의 압축 파우더가 또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녹여낸 듯한 이런 분 타입의 프레스트 파우더가 있는가 하면, 유분기를만 좀 잡아주는 이런 투명 파우더도 시중에 많이 있어요. 역시나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굳이 남자분들이 막 컬러 파우더를 사용할 것까지는 없고, 이런 투명 파우더의 선택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화이트 파우더를 선택하시면 무난하게 유분기를 잡을 수 있는 화장품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프레스트 파우더나 가루 파우더 둘 다 전용 퍼프나 아니면 브러쉬를 사용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긴 한데요. 오후에 막 유분기 폭발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오일 컨트롤을 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것마저 나는 굳이 파우더를 쓰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일 컨트롤 페이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좀 오후 시간대에 어느 정도는 유분기를 잡아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 굳이 이 많은 단계를 거쳐가면서 메이크업을 할 필요가 없다 느끼시는 분들은 선크림 무조건 꼭 바르시고요. 나머지 중간 단계 건너뛰고 비비크림이나 쿠션 하나 사용을 해주세요. 반대로 나 되게 오늘 중요한 데이트가 있거나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굉장히 뭐든 모르겠어 일단 중요해 하는 날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선크림, 프라이머,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비비, 그 다음에 쿠션 같은 거 하나 바르시고 파우더, 이 최소 5단계를 꼼꼼하게 메이크업을 하시면서 완성도 높은 피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이 5단계를 다 얼굴에 꼼꼼히 바르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뭐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메이크업 튜토리얼 같은 것들 검색을 하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의 션 채널 있잖아요. 션 채널로 들어오셔가지고 메이크업 하우투를 좀 배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유익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